전국적으로 7일 치른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물수능이라는 평을 받은 지난해 수능처럼 쉬웠다는 평가입니다. EBS 연계율도 70% 수준이 유지됐습니다. 이 모의평가는 그의 실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따라서 올해 수능 역시 영역별 만점자 1% 수준의 쉬운 시험이 예상됩니다. 자, 송상수 차장, 어제 그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그 난이도와 관련해서 좀 분석이 좀 약간 제각각인데 어느 정도로 좀 나온 겁니까? 예, 어제 그 모의평가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했습니다. 근데 이 평가원이 11월 달에 실제 수능을 내는 것인데 이번 시험을 상당히 좀 쉽게 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11월에 실제 수능도 상당히 쉽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동아일보 기사 제목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한 개 틀리면 2등급 이렇게 될 정도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네요. 아마 영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언어와 수리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외국어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. 이건 이제 작년에 수능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이제 영역별로 만점자를 1%씩 내겠다고 당국에 고언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언어와 수리는 0.3% 정도는 만점자가 나왔고 외국어는 너무 많이 났습니다. 2.6%가량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수능은 아무래도 좀 어렵게 내야지 1%에 근접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런 경향을 이번 모의평가가 먼저 보여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EBS하고 연계율도 굉장히 높게 했다고 돼 있는데요. 그거 이제 항상 이제 만점자 1% 기준, 그 다음에 EBS 교재위에서 나오는 비율을 70%로 유지한다는 건 항상 교육당국이 계속 지금 공언하고 있는 일관된 방침이군요. 예, 그러면 이제 그 지난해에도 이제 만점자가 1% 나오겠다라고 이제 출제 당국이 이제 밝혔었는데 실제로 좀 빗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올해도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그 같은 기조로 나온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? 예, 기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와 수리가 사실은 1%를 맞추지 못했거든요. 이것도 만점자가 0.3%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언어와 수리는 이번 모의평가보다 약간 좀 어렵게 나오고 외국어는 좀 더 쉽게 나오지 않겠느냐, 어렵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. 예, 그 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그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대성학력평가소의 이영덕 소장 연결돼 있습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저 이영덕입니다. 예,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,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번 어제 본 모의평가는 그 금년 실제 수능 시험에서 문제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어떻게 내겠다는 것을 그 방향을 제시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일단 어제 본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은 그 과목별, 영역별 그 난이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영어의 경우에는 작년 실제 수능 시험에서 만점자가 17,000명이 넘을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 영어 때문에 사실은 물수능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. 따라서 영어는 확실하게 작년보다 분명히 어렵게 낸다는 것을 어제 보여드렸고 언어와 그 수리 가난은 앞서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. 그 어제 본 모의평가를 보면은 뭐 작년 수능 시험과 비교해서 약간 쉽든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따라서 언어 수리가가 작년에 만점이 0.3%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작년 수능 시험과 비교해 가지고 좀 더 쉽게 낸다. 그러니까 어제 모의평가 기준이 아니라 작년 수능 시험과 비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리나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만점 1%에 근접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작년 수능 정도다.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. 예, 이 소장님. 예, 자, 그러면 이제 그 각 영역별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 전략, 대입 전략을 할 때 앞으로도 이제 수시에 6번이나 지원하고 하는데, 이런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뭐 6번 밖에 수시 모집 원서를 못 내기 때문에 성적 결과가 본인한테 6월 26일 날 통보가 되면은 이 점수를 가지고, 모의평가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까지 내가 6번을 그 원서를 낼 것인가,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. 따라서 3월, 4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점수가 좀 내려가더라도 가장 객관적인 성적이 바로 이번 모의평가로 보고 수능 성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 정도로 갈 수 있느냐, 이걸 따져본 다음에 6회만 제한된 수시 모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 대학을 고르든지 아니면은 3개 대학 내에서 2번씩 유형이 다른 걸 내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, 정시 모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재수생하고 달리 재학생들의 전략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
그 가장 많은 대학이 서울대학이 80%입니다. 그리고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이 70%가 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정시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수시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그 내신이면 내신, 논술고사면 논술고사, 면접이면 면접, 내 강점이 있는 재능 요소를 골라서 대학별로 어느 대학의 어느 유형에 내가 내야 되느냐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수시 모집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정시 모집에 가면은 수능 위주로 뽑으니까 재수생과 특목고 학생들이 강체를 보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. 예. 따라서 금년에는 수시를 통해서 대학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이영덕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송 차장. 뭐 지금 우리 전문가 말씀 들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그 수시 같은 경우는 과연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잖아요. 상위권 학생도 그렇고 하위권 학생도 그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말씀 한 마지막으로 해주시죠. 이영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네. 대학 정원의 약 70%를 넘기 때문에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그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있고 그래서 정시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시에 지원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전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그 수시가 또 먼저 시작을 하고 하니까 이번 모의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에 먼저 전략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그 결과 보고 나중에 또 정시에도 지원하는 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. 예, 우리 화면에서 보고 계시지만은 이번 모의평가와 관련해서 각 입시기관들이 입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시간 되시면 맞춰서 한번 가보시면 그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 손끝이 쩌릿쩌릿해지고 하는 그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앓는 환자가 최근에 한 50%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. 예, 그 남녀 비율을 보면 한 8대2 정도 돼서요. 여자가 80% 정도 되고요. 남자가 20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특히 여자분들은 20대, 30대, 40대 때 나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터널 증후군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가사 노동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요. 주부분들, 여성분들이 집에서 네.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거 가사 노동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말 맞았으니까 우리 남편분들 뭐 퇴근하시면은 이번 주말만이라도 설거지 한번 집안일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저도 좀 솔선수범하겠습니다. 네. 저희는 또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.